안녕하십니까, 김중호입니다. 김중호 부동산 TV 제 305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파란불이다.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신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매경신문에 이희수 기자가 3월 12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7층에서 15층 수혜, 동후암, 이태원 재개발 속도, 남산 고도 제한 완화 효과, 동후암 1구역 신통기획 신청, 동후암 3구역 동의율 60%, 이태원 1구역도 동의서 모아 동후암 3구역 재개발 동의율 60% 돌파. 이곳에 거주하는 40대 주민 한 모 씨는 남산 고도 제한이 52년 만에 풀리며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자 주민들이 3355 모이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데일리안 신문의 김찬주 기자가 3월 11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분당을 김은혜 후보가 이창용 하는 총재를 만났다. 재건축 활성화 위한 금리 인하 절실 당부를 했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3월 11일 한국은행 이 총재를 만나 재건축 문제는 분당만이 아닌 일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기준금리 인하를 제안한 것입니다. 김 후보는 재건축 문제는 분당만이 아닌 일기 신도시 전체의 문제이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도심에서 추진 중인 건설 현장 이슈며 단순히 일개 단지 재건축 이슈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 건설 경기 문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하는 총재는 통화 신용 정책을 통해 나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한국은행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파이낸셜 신문의 이종배 기자가 3월 13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무너질 일만 남았다. 벼랑 끝 건설사 벌써 835곳 폐업 신고, 10년 만에 최대. 올 들어 건설사 자진 폐업 신고 건수가 벌써 830건을 넘어서면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즉 도정법이 1월 10일 개정되었습니다. 안전진단이 없어졌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이 단축됩니다. 안전진단 용어가 사라집니다. 송파 가락 3환 아파트가 현재 648세대인데 1101세대로 증가하게 됩니다. 가락동 3환 아파트 재건축 승인이 났습니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도 5,540가구에서 1,160가구로 재건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에 5단지가 현재 3,930세대인데 6,303세대로, 우성 1, 2, 3차가 1,842세대에서 2,680세대로, 우성 4차가 555세대에서 825세대로, 진주 아파트가 1,507세대에서 2,678세대로,
잠실 미성 클로버 아파트가 1350세대에서 1865세대로, 잠실 장미 1, 2, 3차 아파트가 3522세대에서 5200세대로 증가하게 됩니다. 1월 10일 날 도정법 개정으로 재개발이 난리가 났습니다. 빌라 13평짜리의 경우 대지 지분이 5평이며 분담금이 5대5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억 5천만 원으로 투자를 할 경우 분담금이 약 5억 정도 부담해야 됩니다. 자금이 부족할 시에는 조합에 팔아야 됩니다. 우리 물건은 대지 30평으로서 1억 8천인데 분담금이 없습니다. 희소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남은 산이 많습니다. 하남의 초이동, 감북동만 땅이 남아있습니다. 초이 IC가 금년도에 개통됩니다. 제2경부선 포천에서 세종시까지 포천에서 서울 시내로 진입하는 마지막 IC가 바로 초이 IC입니다. 하남 땅이 최고의 희소 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초이동은 산업단지 토지이며 감북동은 주거, 상업, 업무용 토지로 바뀌게 됩니다. 하남을 메가시티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현재는 32만 명 인구인데 목표 인구는 50만 명입니다. 교산지구에 앞으로 10만 명이 들어가고 초이 감북지구에 8만 명이 들어감으로써 총 18만 명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구리시와 하남시가 서울로 편입이 됩니다. 하남은 초이 감북밖에 땅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의 주택 공급 정책을 볼 것 같으면 270만 호를 짓겠다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로 47만 호를 공급하겠다 하고 금년도에 1월 10일 날 최후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안전진단을 없앤 겁니다. 재개발 30년인데 안전진단이 10년을 차지한 것입니다. 신통법으로 인해서 많이 걸려야 6, 7년으로 단축이 된 것입니다. 서울 시내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과거에 지구 지정과 조합 결성이 되어야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었으나 진짜는 조합 결성 안 된 곳이 돈이 됩니다. 조합이 결성되면 평당 3천만 원 이상으로 뛰게 됩니다. 현재 시세는 1종이 평당 1,000에서 1,500만 원, 2종이 평당 2,000에서 2,500만 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로구에는 빌라 한 채가 약 5억 5천인데 우리 토지는 3분의 1 값입니다. 한국에서 1, 2억 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과거에는 이 재건축 재개발을 면적이 크게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는 면적이 줄어드니까 기간이 대폭 단축이 되는 것입니다. 5년 안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재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도시계획 입안할 때 다세대는 최하 2억을 투자해야 됩니다. 13평 다세대 주택을 사놓을 경우 대지 지분이 5평 정도 나옵니다. 현재 시세는 1,000에서 1,500만 원 수준이고 종로구의 도시계획 입안이 고도 45m로 15층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지구 지정이 될 경우에는 평당 3천으로 올라가게 되고 15평에 우리 땅을 다 15평에 9천만 원 투자할 경우 조합에서
차기 추후 15평을 추가로 사야 됩니다. 즉 9천만 원을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종로구 아파트 기본값이 현재 12억에서 15억 수준입니다. 한 채당. 종로구에는 기본적으로 최하 5평이나 6평을 사는 그런 재테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5평을 살 경우에는 3천만 원, 6평을 살 경우에는 3,600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신문 기사에 북악산 주변, 북한산 주변, 남산 주변, 여의도 주변에 고도 제한이 해제된다고 나왔습니다. 후암동 이태원은 이제 물을 만났습니다. 이태원에는 아파트가 지금 없지요. 7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데 15층으로 고도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즉 돈이 되는 지역입니다. 용산, 후암동, 이태원, 종로구 일대 재개발 시 아파트 값은 무조건 20억짜리가 될 것입니다. 신분당선 파괴력도 대단합니다. 강북 횡단선 철도가 개통할 시 향후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땅 30평을 1억 8천에 투자할 경우 분담금이 없고 1억 8천을 투자한 자체로서 대단한 그런 재테크가 됩니다. 서울 시내는 평당 600만 원짜리 땅이 없지요. 1월 10일 110 조치 후 양재동 빌라 매물이 귀해졌습니다. 강북지구는 2010년도에 신도시가 지정되었으나 지주들이 결사 반대를 해서 2015년도에 신도시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땅은 공공개발이 안 됩니다. 민자개발이 될 것입니다. 상업지로 예정된 땅이었습니다. 도로변의 땅은 현재 평당 5천에서 7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향후 우리 땅값은 전망을 얼마로 하느냐? 평당 3, 4천만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방송 주제인 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파란불이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주변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은 끝났다며 더 이상 집값이 폭등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LH와 인천도시공사가 청약을 받은 2016년 6월 달에 받았죠. 영종도 점포 주택 용지 경쟁률이 9,204대 1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경쟁률도 최대 38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현재 평택 고덕 신도시는 파란불이고 앞으로 10년 이상 계속 잘 돌아갈 것입니다. 둘째, 아는 만큼 돈 버는 부동산 투자가 진짜 투자다. 셋째, 부동산을 알면 돈이 보인다. 넷째,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주택 보유자에 비해서 투기꾼으로 몰리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다섯째, 주관이 뚜렷한 청개구리는 자연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으로 가라. 조언을 하면 안 듣고 자기들의 주관이 뚜렷한 청개구리들이 있습니다. 죽어도 넓은 시골 땅을 원하거나 도시지역의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을 매입하기에는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연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구 줄어도 서울대학교 미달이 안 됩니다. 1964년에서 2013년까지 한국 전체 토지는 3,030배가 올랐지만 대지는 5,307배가 올라갔습니다. 일반인들이 토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도심지나 도시경계부에 투자를 해야 평균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일곱 번째, 교통망이 깔리면 돈도 같이 깔린다.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토지의 이동 및 지리적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부동성과 개별성이 대표적 특성인데 이러한 특성을 극복시키는 것이 교통시설입니다. 교통 부분의 최상위 계획인 국가기관통신망 계획을 비롯해 국가철도망 계획, 국가도로 종합계획 등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철도망 구축 계획이나 도로망 구축 계획에서 투자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8번째,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꿰뚫어 보기 위해서는 국토종합,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등을 숙지해 두어도 투자에서 절반 이상의 점수는 따고 들어간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9번째, IC 인근의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상업적 가치가 올라가는 곳을 찾아라. 사례를 들면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일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10번째, 돈은 길을 따라 흐른다. 나는 집 대신 땅에 투자하겠다. 이상으로 김중호 부동산 TV 제305회 방송을 마칩니다. 김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